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1번입니다. 자,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하나는 조선 전기에 쓰여진 신증, 동국, 여지승남. 나머지 하나는 택리지입니다. 자, 먼저 신증, 동국, 여지승남 같은 조선 전기의 지리지는 백과사전식으로 항목별로 요약해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보시면 건치, 연역, 형습 이렇게 제목과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 항목별로 요약되어 있는 백과사전식 기술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신증, 동국, 여지승남입니다. 자, 가는 자동으로 조선 후기 택리지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저자가 설명식으로 글을 쭉 이어서 쓴 게 기술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1번에 나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의 지리지는 나라에서 만든 관찬 지리지죠. 그래서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다 하는 1번의 설명 맞습니다.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담겨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택리지는 이중환이라는 개인이 쓴 지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있겠죠.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나가 조선 전기, 가가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3번 맞고요. 자, 4번에 기역과 디귿은 영남 지방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줄에 기역은 지리산 동쪽에 있는 큰 고을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리산 동쪽은 이제 경상도이기 때문에 영남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기역은 맞고요. 자,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이 디귿은 동쪽으로 기장현의 경계에서 21리, 서쪽으로는 양산군의 경계에서 8리, 북쪽은 양산군의 경계에서 29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곳이 기장, 양산 이런 곳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영남 지방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산이라는 곳은 현재도 쓰는 지명이죠.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북쪽이 양산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부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5번에 니은은 가거지의 조건 중 생리에 관련이 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니은은 강산의 경치도 좋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과 물의 경치가 아름답다 하는 건 생리가 아니고 산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생리는 생업에 유리한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가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 AE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는 신의주고요. 북한의 신의주. 자, 나는 낮은 선봉, 나선. 자, 다는 개성입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분단 이전에 서울과 경의선 철도로 연결되었나요? 자, 경의선 철도는 여기 서울이 있으면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건데, 자, 개성, 평양, 신의주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개성과 신의주 모두 경의선 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콩시 경제개발을 추진한 개방지역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홍콩식으로 개방한 지역, 여기는 신의주가 되기 때문에 예의 신의주가 오고, 아니오의 개성이 가면 됩니다. 자, 그럼 개성은 정해졌어요. 개성은 시입니다. 자, 다는 시. 자, 신의주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남한의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지구는 개성에 있지 신의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주는 아니오로 내려오시면, 자, 가는 D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낮은 선봉은 이쪽에서 아니오로 넘어왔으니까, 자, 91년 북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나요? 여기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죠. 그래서 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선봉 B. 그럼 연결하시면 가는 D, 나는 B, 다는 C.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에는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이 있고요. 자, 오른쪽은 인구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천안이 있습니다. 천안. 자, 여기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건 여기는 굉장히 시골이다 라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포항이 있습니다. 자, 천안과 포항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이고, 여기는 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들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물음표에 해당되는 저 지역을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완전 농촌일까요? 맞지?
이름을 몰라도.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2차, 3차 산업 비율이 떨어지고 1차 산업 비율이 높을 겁니다. 자, 왼쪽 그래프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려지지 않은 게 1차 산업이죠. 그러면 다가 2차 산업 비율도 가장 낮고 3차 산업 비율도 가장 낮다는 건 여기서 그려지지 않은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여기로 이 농촌 지역으로 다를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를 먼저 해결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자, 둘 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하는데, 자, 포항도 천안도 어느 정도 다 2차 산업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당연히 도시니까 서비스업도 발달하잖아. 그래서 요 왼쪽의 그래프에서 가나를 고르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와서 가나를 고르는 선택이 더 쉽습니다. 여기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에, 오른쪽 그래프에 자, 인구 변화가 나와 있는데, 요 인구 변화 그래프가 각 지역의 80년의 인구를 100으로 하였으며 2010년 행정구역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문구가 8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나타낸 상대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가가 현재 인구가 뭐 300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8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020년에는 300이 됐기 때문에 가는 80년, 2000년, 2020년 요 연도마다 요렇게 갈수록 인구가 지금 3배가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를 볼게. 다는 8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오히려 50으로 떨어졌어요.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농촌 지역이다라는 걸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 가가 2000년대 넘어서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나는 오히려 인구가 거의 정체하거나 오히려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넘어서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기능이 많이 이전한 천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천안이 되고 나가 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가 천안, 나가 포항. 자, 가나는 여기서 골라야 된다. 자, 그리고 다는 저 시골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두 그래프 중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반드시 천안과 포항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수도권과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다. 천안과 아산이 자, 수도권과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충청의 두 지역이죠.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있다. 포항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포항이죠.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주택유형지역 아파트 비율이 낮다. 아파트 비율은 도시에서 높고 농촌에서 낮기 때문에 농촌인 다가 더 낮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충청권이죠. 자, 천안은 충청권. 자, 그리고 다는 충청북도니까 다는 충청권이 맞습니다. 근데 앞에 가가 틀렸으니까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2차 산업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포항을 가로 고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는 선택지 구성을 봤을 때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시고 바꿔서 풀어보는 자,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농업과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제시된 도가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도 요 세 도랑 일단 연결을 할게요. 자, 먼저 제주도를 먼저 고를게요. 자,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과수 재배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과수지. 그래서 과수 재배 비중이 매우 높은 자, 다가 제주도. 자, 제주도를 먼저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를 골라놓고 난 다음에 경기도하고 전라남도 두 개를 연결해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역 내 시설 재배 농가 비율. 그래서 제주도를 골라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 재배 비율이 높은 데는 제주도, 경상남도, 경기도 요 세 지역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가 나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가 대도시 근처에 위치한 경기도가 되는 거고 나가 자동으로 전라남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다를 연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논밭 면적이 나와 있는데 논과 밭의 면적 합이 지금 B가 가장 높죠. 그러면 B가 전체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도라는 뜻이니까 농업을 발달한 전라남도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논이건 밭이건 면적이 가장 넓고 거기다가 논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가지고 전라남도를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죠, 맞죠? 밭만 있습니다. 자, 요게 제주도. 그래서 A가 제주도. 제주도는 기반함이 현무암이라 물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논농사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남는 C를 경기도. 자,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경기는 전남보다 전체 경지 면적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논과 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는데 전라남도 같으면 밭보다 논이 훨씬 넓죠. 그러면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라남도 나가 더 높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 경지 면적은 오른쪽 그래프에 자, 논과 밭을 더하면 전체 경지 면적이 됩니다. 전남, 제주, 당연히 전남이 경지 면적이 넓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A는 B보다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자, A가 제주, B가 전남인데 제주는 관광 서비스업과 농업을 겸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겸업 농가 비율이 높죠. 그래서 A가 B보다 전업 농가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에 B는 C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좁다. 자, 맹류는 겨울철 그루가리로 재배하는 것이니 따뜻한 남쪽으로 와서 재배를 하는 게 바로 맹류, 보리죠. 그래서 보리 재배 면적은 당연히 전라남도가 경기도보다 넓어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A보다 시설 재배 농가 비율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C가 경기도. 자, A가 제주도죠. 자, 여기서 제주도는 다, 경기도는 갑니다. 시설 재배 농가 비율을 봤을 때 자, 제주도가 이만큼, 경기도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제주도가 더 높죠. 그래서 경기도가 낮고 제주도가 높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 제주가 둘 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높냐를 보려면 왼쪽의 그래프에서 시력 테스트로 우리가 그래프를 읽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권역별 상대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라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고, 자, AB는 면적 총인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원, 제주라는 지금 힌트가 있기 때문에 강원, 제주권을 가지고 자, 면적과 자, 총인구를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제주가 여기 A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18%인데 자, B에서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강원, 특히 강원도가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죠. 그래서 이 적은 게 강원, 제주권의 비율이 적은 게 총인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높은 게 면적.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권역을 찾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일단 인구수는 어디가 제일 많다? 수도권이 제일 많죠. 그러면 총 인구가 50%나 몰려있는 이 라가 수도권이다. 자,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총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영남이죠. 아니면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다. 이걸 가지고 영남을 고르셔도 됩니다. 자, 가를 영남과 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청 호남은 자, 둘이 비교했을 때 충청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아야 되고 제조업 출하액도 충청이 호남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빗금치 다가 충청이 되고 자, 나머지 나가 호남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 선택을 했고요. 자,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1번에 가와라는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영남 수도권 안 접해 있죠. 자, 떨어져 있어. 틀렸고. 2번에 나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 면적당 인구수 당연히 수도권이 높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출하액 증가율이 높다. 다가 충청, 나가 호남인데 최근 10년간 제조업 출하액은 수도권 기능이 많이 이전한 자, 충청이 제조업 출하액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은 요거는 반대로 됐지. 이거 우리가 찾은 게.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라 중 광역시수는 3개가 있는 영남권 가가 가장 많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보는 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게 공업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시골에서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이것만 가지고 심플하게 한 지역씩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다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 다가 공업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A, B, C 중에 여수가 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니 다를 C로 우리가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가를 볼게요.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은 결혼 정년기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외국인 신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 시골이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 완전 시골은 B죠, 맞죠? 그래서 B 고르십니다. 여기가 전라남도 구례인데 혹시라도 구례라는 걸 모르시더라도 A가 광주, C가 여수 두 지역이 도시라는 걸 아니까 가를 B로 연결하시면 되죠.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B, A, C 자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광주잖아요. 자 광주 같은 자 대도시들은 뭐 대학교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 유학생 비율이 조금은 높을 수 있다. 요걸로 착안해서 광주를 나로 자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단, 가다, AC는 대관령, 의성, 해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대관령, 의성, 해남. 자 대관령은 강원도 산간 지역, 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자 의성은 영남 내륙의 소우지, 해남은 남해안에 위치한 따뜻한 곳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에 겨울철 기온 분포가 나와 있는데 뭐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볼 것도 없이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겨울 평균 기온. 그럼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위치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이죠. 그래서 가가 대관령. 자 겨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남해안에 위치한 해남이죠. 땅끝마을 해남. 자, 다는 자동으로 의성입니다. 자, 가나다를 먼저 해결했고요. 자, 오른쪽에 계절별 강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관령이 연강 수량이 1800mm가 이상이 되는 자, 넘사벽의 다우지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면 C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계절의 강수량이 다 많습니다. 그러면 C가 강수량이 제일 많다는 거고 그러면 이 C를 자, 대관령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관령은 초다우지. 자, 그리고 의성이 영남 내륙에 완전 소우지니까 여기 B가 4계절 동안 계속 비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러면 B가 소우지인 의성으로 연결하시면 남는 A를 해남으로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나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연강 수량은 대관령이 이 중에서 제일 많죠. 그러면 해남보다 더 많아야 된다. 자 기억 맞고요. 2번에 니은에 나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해남은 남해안, 의성은 경상북도니까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곳은 다죠. 그러면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A는 C보다 겨울철 최고 기온이 높다. 해남은 남해안, 대관령은 강원도 산간 지역이니까 남해안에 위치한 해남이 겨울철 기온이 높아야 됩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B는 C보다 여름 평균 기온이 높다. 여름 평균 기온은 대관령이 해발보다 높아도 시원하기 때문에 의성이 더 높고 대관령이 낮아야 돼요. 그러면 리을도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군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요렇게 두 군데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성남과 하남의 조합이네요. 자, 여기가 성남 하남 조합. 자, 위성 도시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랑 여기 요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충청권의 공업 도시들이죠. 서산 당진. 자, 그리고 요 두 개는 안동 근처에 되게 생소한 농촌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은 잘 몰라도 여기가 완전 농촌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인구 구조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농촌을 자, 먼저 해결해 볼게요. 저 농촌이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다를 이쪽으로 자, 요 두 지역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그리고 위성도시인 성남 하남과 공업도시인 서산 당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성비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성비가 특히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은 이 가가 공업이 발달한 서산 당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날을 성남과 하남으로 자, 골라주시는 거죠. 자, 선택지 해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지가는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운 성남 하남 쪽이 나가 더 높아야 되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아. 노년층 비율이 이만큼 높은 다가 중위 연령이 더 높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제조업 출하액. 제조업 출하액은 농촌에서 높을 수가 없죠. 서산 당진 쪽에서 더 높아야 된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낮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봐야죠. 자, 다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5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기 때문에 다가 총부양비가 더 높아야 되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다 중 총인구는 나가 가장 많다. 이게 정답이죠. 뭐 성남이 한 90만, 그리고 하남도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성남 하나만 놓고 봐도 서산 당진 두 도시를 합친 것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당연히 수도권에 위치한 나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고지도의 경기도 부분이다. 하천 A, B 지점의 특징을 비교할 때 그림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 자, 경기도의 하천이니까 요렇게 가겠죠? 맞죠? 서해로 하천이 요렇게 들어가면 자, A가 하류가 될 거고 자, B가 하천에 자, 상류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가에서는 자, B가 상류니까 자, 상류에서 높은 지표가 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유량은 아니고 유량은 하류가 많고 해발 고도는 상류에서 더 높으니까 맞고 퇴적물의 평균 온마도 원에 가까운 정도는 상류가 더 낮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고요. 자, 나는 A에서 높은 하류에서 높은 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의 평균 폭이 하류에서 더 넓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죠.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 쪽이 더 크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안 지형의 지형도가 나와 있고요. 자, A는 일단은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자, A는 갯벌이죠. 자, 그럼 1번에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니까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D의 호수. 이 D의 호수가 동해안에 있는 석고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자, 면적이 오히려 축소되죠. 하천의 퇴적 물질이 석고 바닥에 계속 퇴적이 되기 때문에 석고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자, 3번에 A와 E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되었다. E는 석고 앞에 형성된 사주인데 자, 해안 퇴적 지형들은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이 되기 이전에는 여기가 바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해안지형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해안지형은 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B와 D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자, D 석호의 물은 바닷물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조금 있어서 농업용수로는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D가 절대 아니라 자, 4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자, 위쪽에 지금 C가 간척 사업을 한 간척지고 이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저수지입니다. B는 자, B는 석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B는 농업용수로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D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에 C와 F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요거는 C는 간척 사업 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C는 틀렸고요. 자, F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 모래나 흙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니 자, F는 맞아요. 자, 그래서 5번 어차피 C에서 틀렸으니까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표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위도가 32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남쪽이 33도인데 그것보다 더 남쪽에 있다는 거고 그 수중암초가 바로 이어도죠. 맞죠? 이어도. 자, 여기는 종합해양과학기지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이거 틀린 거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어디다? 마라도죠. 가가 아니고.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나를 볼게. 장산곡 바로 아래 위치하고 천연기념물 391호로 지정된 천연비행장인 사곳 해변이 있다. 자, 위도 경도만 봐도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어딘지 찾지 말고 그냥 넘겨. 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자, 다는 알아야 돼요. 자,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로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 뭐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고 거기다가 경도가 131도 52분. 여기가 국도 최동단이죠. 다는 독도입니다. 독도. 자, 그럼 2번에
독도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서해나 남해는 수심이 낮아서 육지로 다 드러났지만 동해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독도랑 울릉도는 빙기 때도 여전히 섬이었습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 몇 도야? 135도죠. 동경 135도. 그럼 135도랑 가까운 게 131도지 124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가 더 가까워야 된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 자, 나나 나나. 자, 둘 다 그 서해안 쪽이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위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나는 37도 58분 거의 38도고요. 나는 39도 48분 거의 40도란 말이야. 자, 경도는 비슷해요. 124도 36분, 124도 10분인데 어쨌든 서해안 쪽에 위도가 자, 나가 더 높아서 연교차는 누가 더 커야 된다. 위도가 높아 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나와 나의 섬이 정확하게 어떤 섬인지 모르셔도 정답은 무조건 자 4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에 가다는 모두 0의 설정에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2호도에서는 0에 설정하지 않죠. 2호도가 0가 아니니까. 자, 독도는 통상 기선으로 0에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가 때문에 5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나가 백령도고요. 근데 백령도라는 걸 자,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 우리가 4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압록강 하부의 만도 여기 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국토 최서단이죠. 여기가 우리나라 국토 최서단에 위치한 자, 곳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의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안동이 있고요. 경산이 있습니다. 자, 동해안에 영덕이 있네요. 자, 먼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 무려 500이다 되는 거. 여기가 완전 시골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경산 안동은 그래도 도시지만 자, 영덕은 완전 시골인 영덕군이잖아요. 그래서 가를 영덕. 자, 먼저 찾으시고 자, 나하고 다 중에는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자, 노령화 지수가 낮은 쪽이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은 좀 젊은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위성도시 경산인 다가 될 거고 자, 남는 나를 안동으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경북도청은 안동에 있죠. 그래서 나에 있어야 된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은 이 중에서 안동에 있죠. 나에. 자, 안동의 하회마을 생각나야 됩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풍력 발전량이 많다. 자, 가가 여기고 영덕이고 자, 나가 안동입니다. 자, 풍력 발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 정상이나 해안가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분지에 위치한 안동보다 동해안에 위치한 영덕이 풍력 발전하기가 더 유리한 환경이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소가 영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더 풍력 발전량이 많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대구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대구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통근 통학 비율이 높겠죠. 대구가 여기니까 경산인 다가 대구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자, 가다 중 전업농가 비율은 다가 가장 높다. 전업농가 비율은 완전 시골 쪽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가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죠. 13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나 기후현상 일수를 AC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나는 서리 황사 중 하나고 AC는 서울, 울릉도, 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가 3, 4, 5월 쪽 자, 봄에 일수가 많기 때문에 가가 황사가 되고요. 자, 나는 자동으로 서리죠. 자, 서리는 이제 겨울철에 주로 내리게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뭐 11월, 12월, 1, 2, 3월죠. 요때 집중되는 게 서리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서울이 자, 세 지역 중에는 가장 춥고 자, 그리고 황사가 불어오는 그 거리 자체가 자, 중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 서울이 황사일수 많고 서리일수 많은 A대 서울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가 황사일수도 가장 적고 서리일수도 가장 적기 때문에 자, B가 울릉도가 되겠죠. 자, 울릉도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이 따뜻하니까 서리일수는 적은 편이고 그리고 황사는 좀 동해안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황사일수가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지역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C를 포항으로 자, 연결하고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포항은 울릉도보다 황사일수가 많다. 자, 포항이 C, 울릉도가 B죠. C가 전체적으로 황사일수가 많기 때문에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3월에 서울에서는 황사일수가 설일수보다 많다. 자, 3월에 서울이 A죠. 황사일수는 2일 정도, 그리고 설일수는 6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설일수가 더 많아야 되죠. 2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항공교통장애, 정밀기계, 오작동 등에 큰 영향을 준다. 황사니까 당연히 맞고. 자, 4번에 A는 B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울릉도가 겨울철 강수량이 서울보다 많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은 울릉도가 낮고 서울이 더 높은 거죠. 자, 4번 맞습니다. 자, 5번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남쪽의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이 내륙의 북쪽에 위치한 서울보다 더 높습니다. 자, 5번도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답사 계획의 일부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일차에 국가정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그리고 이 갯벌이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랍니다. 이 갯벌이 바로 순천만 갯벌이죠. 그래서 가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지금 순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자, 지정되어 있고 한옥마을, 소리축제, 한지 같은 게 유명한 지역이 바로 A, 전주죠. 자, 나는 A 연결합니다. 자, 다는 대나무 숲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중록원, 죽새공예. 자, 대나무와의 고장. 여기는 C, 담양이죠. 자, 그럼 정답은 EAC,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라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자, 중에 고를 건데 여기서 총 취업자 수를 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취업자 수가 많다는 건 인구가 많다는 뜻이니까 가가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이고, 자, 나가 두 번째로 많은 영남권, 자, 세 번째로 많은 다가 충청권, 네 번째인 나가 호남권. 자,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끝나죠. 자, 선택지 볼게.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역 내 총생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더 많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나는 나보다 2000년대 이후 인구 순유입이 적다. 200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자,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청권은 순유입이 영남권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더 적다, 다가 더 많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는 거고요. 자, 디귿에 지역 내 광역시 수라고 했고 충청권은 광역시가 대전광역시 한 개,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3개가 있죠.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나는 가보다 경지 중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대도시 근처에 위치한 근교 농촌이 많은 수도권이 더 높아야 됩니다. 가가 더 높아야 되죠. 자,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용도별 전력 소비량,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오른쪽에 그 서울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구들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중구가 표시되어 있고요. 강남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가 있고요. 자, 요 구는 사실 자,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가 그냥 외곽에 위치한 주거단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는 여기가 은평구인데, 자, 은평구란 사실을 모르셔도 여기가 도심이나 공업지역은 아니니까 주거단지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제시된 게 가정용, 서비스업용, 제조업용 전력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라를 볼게요. 라가 서비스업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소비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라는 자, 서비스업이니까 이제 도심의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주거단지도 갖춰져 있는 상주 인구도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라가 바로 강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를 강남으로.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가가 서비스업 용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에서만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용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전형적인 주거단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가는 전형적인 주거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를 여기로, 자, 은평구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남는
나다를 연결할 건데, 자 여기서 나다가 공통적으로 뭐 제조업용은 어느 정도 씁니다. 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자 하지만 나하고 다 중에 다는 서비스업용 전력 소비량이 많고, 그리고 가정용 소비가 적어요. 가정용 소비가 적다는 얘기는 이 다 지역이 상주 인구가 엄청 적다는 건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업 전력 소비량도 자, 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도심의 기능도 자,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를 누구로 고를 수 있다? 중구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나를 금천구로,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주간인구 지수는 금천구하고 은평구 중에는 금천구가 높아야 되죠. 금천구는 여기 제조업 자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 전형적인 주거단지는 은평구보다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금융기관 수가 많다. 자 라 중에 라가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니까 라가 금융기관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3번에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는 도심 쪽에서 높죠. 그래서 다 중구가 가 은평구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중구가 가장 빨라야 되죠. 그래서 라가 더 늦다 하는 4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주간 인구는 다보다는 자 강남 쪽이 더 많아요. 자 라가 더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계산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냥 물음표하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자 정답은 4번이란 게 딱 나오죠.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다음 자료 A2의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골라야 될 암석이 변성암, 석회암, 중생대 퇴적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가 한탄강 주상절리대에 나타나는 암석이 현무암이고요. 자 양구 해안 분지 여기 침식 분지에 B가 내부 평지니까 내부 평지를 구성하는 B 암석은 화강암이고, 외부 산지에 해당되는 C 암석이 변성암 혹은 뭐 편암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변성암이고요. 자 그리고 고성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 있는 D 암석은 중생대에 퇴적된 암석, 중생대 퇴적암이고요. 자 E의 단양의 시멘트 공장, 이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암이니까 자 E는 석회암. 자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1번에 A는 E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현무암은 형성 시기가 A는 신생대, 자 이 석회암은 고생대죠. 자 형성 시기는 E가 더 일러야 된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우리나라 암석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성암이 가장 높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에 A, E는 모두 화성암에 해당된다. 현무암은 마그마가 굳은 화성암 맞고요. 자 이 석회암은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E가 틀렸어요.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B는 흑산, C는 돌산에 주된 기반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흑산의 기반암은 변성암 C가 돼야 되고, 돌산의 기반암은 B 화강암이 돼야 되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D는 해성층, E는 육성층에 주로 분포한다고 했는데 해성층에 분포하는 게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 이고, 육성층에 주로 분포하는 게 중생대 퇴적암이죠.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이에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 공급량과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및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야 될 게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1차 에너지 공급량 요게 자 가장 많은 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기서 경기, 충남, 경북, 울산이 있는데 전국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 1등은 충남이죠. 요거는 충남이 1등이잖아. 자 그러면 나가 지금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아서 자 나가 충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남에서 가장 많이 자 공급되는 이 A를 석탄으로 잡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공급량이 많은 B를 석유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는 D가 보이지 않는데 원자력 발전이 충남에 없잖아요. 그래서 D가 원자력 발전. 자 남는 C를 천연가스. 자 충남을 찾고 4개의 에너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가나다 지역은 어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냐를 가지고 지역을 좀 연결하면 될 겁니다. 자 먼저 가는 여기 다부터 볼게요. 다가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원자력이 있는 유일한 곳은 경상북도니까 달의 경상북도 찾으시고, 라를 보시면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요.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주로 소비되니까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높겠죠. 그러면 남는 가는 이제 울산이 되겠네요. 자, 울산은 상대적으로 석유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비중은 경북에서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북은 원자력 발전소가 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부터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경기는 울산보다 석유 공급량이 많다. 석유 공급량은, 자, 울산은 그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울산이 더 많은데, 울산의 석유 비중은 이렇게 높고 경기는 석유 비중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울산이 석유 공급량이 더 많아야 되죠. 1차 에너지 공급량도 조금 더 많고, 거기다가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충남은 경북보다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Y축에 값이 있습니다. 자, 충남이 경북보다 더 높죠. 그래서 충남이 더 많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A는 C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석탄이 가장 먼저 화석에너지 중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B, 석유가 원자력보다 낮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총 발전량에서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석탄이 1등이고, 자, 그 다음에 2등이 원자력, 자, 3등이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수력 및 기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수력이 이 4개 중에서는 꼴찌여야 돼서 B가 더 낫다 하는 4번의 설명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가 1등, 전체 에너지 소비니까. 그 다음에 2등이 석탄, 자, 3등이 천연가스, 그리고 4등이 원자력,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신재생 및 수력 기타 등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C가 가장 높지 않고 석유인 B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라 지역을 AD에서 고른 것은, 가라와 A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인데 4지역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강원도 철원이 있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가 있고요. 화성 있고, 자, 고양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4군데를, 자, 가나다라 ABCD 다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 그래프에 보면 200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오는데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혹시라도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학원에서 만나면 붙잡고 꼭 물어보셔야 돼. 요 그래프의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구 변화가 200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도시의 인구수는 알 수가 없지만 인구 증가율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 지역이 200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020년에 인구가 거의 500이 됐어. 그러면 20년 동안 인구가 5배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가는,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가가 2000년대 이후 인구 증가율이 엄청 높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현재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가로 골라야 됩니다. 그럼 가는 화성이죠. 이기진 도시가 있는 화성. 자, 요거 쉽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라를 볼게요. 자, 라는 오히려 2000년보다 1980년이 인구가 더 많았어요. 200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1980년이 거의 150이었으니까 인구가 쭉쭉쭉쭉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는 지금 80년부터 20년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 80년부터 지금까지. 고향 아니겠죠. 고향은 90년대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거고, 자, 원주도 도시니까 철원보다는 원주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라는 시골에 해당되는 철원이다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철원, 요 2개를 먼저 잡았고요. 그리고 고향하고 원주 중에, 자, 요 구간을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요 나가 90년대 인구가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90년의 인구가 지금 30 정도니까 인구가 거의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3배가 지금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나는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인구 증가율이 엄청 높았다. 그러면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고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남는 달은 원주로. 자, 이렇게 해석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해결했고요. 자, 오른쪽에 논면적 제조업 종사자 비율, 지역 내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 요걸 가지고 A, B, C, D를 고를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요 두 지역을 한번 보세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자, 낮은 곳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낮고 여기가 낮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수도권이겠죠. 뭐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인접 도시를 가거나 할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요 두 도시 중에 자, 강원도의 도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C가 철원 원주, 그리고 AD가 고양 화성,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수도권의 두 지역을 먼저 골라볼게. 자, A는 D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 자, 요게 높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더 발달한 도시가 화성이니까, 자, A가 화성. 그러면 남는 D를 고양. 자,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BC가 원주하고 철원 중에 하나인데, 논면적이 여기 B가 더 높다는 건, 자, B가 더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B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를 열심히 하는 철원인 거죠. 그러면 남는 C를 원주. 이렇게 고르십니다. 그러면 화성은 A, 그리고 고향은 D, 원주는 C, 철원은 B니까 정답은 A, D, C, B.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갈게요. 다음 글의 기업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울릉도의 알봉의 동쪽 니은 나리분지. 그래서 알봉하고 나리분지 중에는 나리분지가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알봉이 이렇게 분할을 한 이중 화산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알봉이 더 늦게 형성되었다 하는 기억의 설명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들어가야 될 게, 자, 이 지역은 집주의를 억세로 엮은 우대기를 두르잖아. 울릉도는, 자, 울릉도의 우대기는 강설에 대비한 시설이다. 자,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에 제주도 서남부 지역의 평탄한 지형이라 그랬고, 자, 평탄한 지형,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솟은 산방산. 그러면 산방산이 경사가 급하고 평탄한 지역의 경사가 평탄하고 완만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한 곳은 우뚝 솟아서 경사가 급한 산방산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이 점성이 큰 용암이 더 많이 분출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틀렸고요. 그리고 한라산 정상에는 카이데라호가 없죠.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에 화구호가 있습니다. 칼데라는 화구가 함몰된 걸 칼데라라고 하는데 백록담은 함몰된 칼데라가 아니죠. 정답은 기억력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22년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학생들은 선생님의 해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푼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정확하게 좀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